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주도 학습 코칭 상담사 과정 강사 김정숙입니다. 저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부모교육을 담당한 강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그 챕터는 어디냐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코칭해 줄 것인가 이 과정을 공부할 것입니다. 저희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총 20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왜 나왔는가 배경을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어야 할까? 과정을 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이런 것들도 살펴볼 겁니다. 5과정에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요건들을 살펴볼 겁니다. 6과정에서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코칭은 어떤 것일까? 코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코칭은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알아볼 겁니다. 또한 이 코칭, 자기주도 학습에서 코칭을 알아봤으면 그럼 학습 코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스킬, 기본 스킬을 1, 2, 3 해서 세 과정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대체 자기주도 학습의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어떤 모형으로 되어 있을까를 또 10과정에서 알아볼 겁니다. 11과정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실전 전략들을 알아볼 건데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를 볼 거고요. 12과정에서는 목표, 목적을 세우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습관 이런 것들도 13과에서 알아볼 거고요. 14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 예습, 수업, 복습 이런 것들의 세 과정에서 예습은 어떻게 몇 단계로 네 단계로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는 수업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알아볼 겁니다. 16과정 그러면 수업 받을 때 어떻게 집중하고 수업 받은 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17과정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암기하고 외울 것인가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18과정에는 배운 것을 집에 와서 학교에서 어떻게 복습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전략, 스킬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19과정에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과정에서는 시험은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알 것이고 21과정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주도 학습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코칭 과정을 공부하시니까 어머님이 되실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코칭 요 과정을 공부하시는 중인데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요즘 참 많이 나오죠. 7, 8차 교육 개정이 아니더라도 또한 많이 간판, 지나가는 간판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학원이라는 곳도 생겨났어요. 많이 나돌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지 꽤 됐죠. 어떻게 왜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도 원인을 해보다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저희 목차 1과정 1차에서 미래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라고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도래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21세기의 교육 슬로건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대두됐다.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 왜 필요한가에 저희는
첫 번째 미래 사회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볼게요. 저희들 변화하는 지식의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 지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도 브리테니커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이 예전에 참 비쌌습니다. 거의 100만 원이 올까 하는 그런 사전인데 지금은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쓸 기회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 브리테니커 사전을 찾아보면 온갖 지식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숙제도 하고 아이들 과제도 하고 저희들 모르는 것들도 찾아보고 또한 국어사전도 있었고 영어사전, 한문사전 모든 사전들 참 많았죠. 그런데 지금 그 사전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전들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저희들이 농경사내 산업사일 때는 그 사전을 달달달 외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지식이 하나라도 저희 머릿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심지어는 영어 사전을 씹어서 먹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면 걸어다니는 사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죠. 그러나 21세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세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이제 지식의 저장고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식의 생산자란 그럼 어떤 말일까요? 옛날에는 지식을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아니면 어떤 지식 하나를 내 머릿속에 넣는 거 이런 것들로 모든 지식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성이 되어 있는 지식들은 지금 네이버나 어떤 인터넷 검색창에 찾아보면 다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지식으로 충분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지식을 갖고 서로 융합하고 결합해서 또 다른 지식을 생산해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유비쿼터스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시대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구 세계 곳에서 우리는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저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과 저는 SNS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분과 또 친구 맺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페이스북으로 저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어떤 뉴스거리, 기사거리를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 아이콘들입니다. 트위터의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분은 만약에 1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면 1000명과 세계 각국에 있는 1000명과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유비쿼터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자기주도 학습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의 유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참인가 거짓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구글 이런 검색창에 한번 쳐봤을 때 정보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폰, 스마트폰 많이 작용하죠. 이것으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그런 종류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한 어디에 정말 멋있는 강좌가 있다. 이런 동영상 강좌 같은 것들도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하고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은 왜 이것이 필요할 것인가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비쿼터스 시대랑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서로가 나누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지식의 저장고였던 산업시대에
농경 시대에 갖고 있었던 이 지식만으로 이분들하고 나누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융합된 지식을 갖고 이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